magic here is that instead of taking months to train an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t took under 2 months to train and cost under, according to the company. So on Stargate, there will be many Korean companies that are important contributors to the ecosystem there. I don't want to pre-announce anything, but you could probably guess what. 네, 지난달 말 중국의 초저가 AI 딥시크가 공개된 후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상 미국의 독주였던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에 대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의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았죠. 삼성 이재용 회장,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전격 3자 회동도 이뤄졌습니다. 이 관련 내용 AI 전문가인 강정수 박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의 AI 딥시크가 발표된 뒤에 정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샘 올트먼이 사실은 AI의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서 이재용 회장 또 손정희 회장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딥시크가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우선은 지금 이렇게 방문한 거는 대단히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네. 딥시크에 의해서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어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딥시크의 충격 속에서 해석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네. 중국에서도 알리바바도 있고 여러분 대기업으로는 바이두도 있고 텐센트 기업도 있고 바이트댄스도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주류 테크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도 사실은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던 네. 그냥 수많은 AI 스타트업 중에 하나에서 갑자기 전 세계에서 지금 AI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하고 동일한 수준의 기술을 네. 대단히 짧은 시간에 내놨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픈 소스로 풀렸다는 겁니다. 네. 이건 오픈 소스로 풀렸는데 지금 뭐 메타의 라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픈 소스로 풀리고 있습니다만 네. 이건 사실 반쪽짜리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솔루션만 우리가 자유롭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네. 여기에 기술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오픈 소스라는 건 그냥 다 만드는 비법, 레시피를 다 공개해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픈 소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번에 딥시크는 MIT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네. MIT 대학에서 정한 라이센스인데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고 SBS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예. 변형할 수 있고 이름도 SBS 챗봇이라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합법인가요? 네, 합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 학습도 다르게 바꿀 수가 있고 다만 밑에다가 작게 적어줘야 돼요. 원 제작자는 딥시크다. 아주 작게 적어도 됩니다. 네. 서비스 이름도 바꾸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스를 공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기술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기술 문서만 보고도 예를 들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술 문서를 분석하고 적용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딥시크를 쓰지 않더라도 그 방법론을 우리 아까 만들고 있는 클로바엑스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되겠다.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오픈 AI도 네. 이 방법론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친구들이 해냈으니까 이 방법론을 우리가 적용하면 오픈 AI의 기술력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인류 전체에 사실은 크게 볼 때 AI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딥시크가 충격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저비용으로 개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총력적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딥시크는 중국 사람들이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10분의 1 이하 비용으로 개발을 했다는 건데 이게 믿을 만한 겁니까? 여기는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분의 1이라고 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그전에 사실 2024년 1월부터 해서 네. V1이라는 딥시크 V1이라는 게 나왔고 네. 작년 여름에 V2가 나왔고 작년 12월에 V3가 나왔고요. 네. 이 V1, V2, V3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GPU들이 들어갔고 엄청난 고연봉을 받는 AI 연구자들, 개발자들이 들어갔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보시는 적은 돈밖에 안 들었다 이러한 이 이야기는 V3를 네. 에서 R1이라고 하는 지금 공개된 그것을 네. 만드는데 그렇게 적은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들었던 비용은
계산을 안 계산하지 한 건가요? 않은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여러분 GPT-4.5에서 5원을 만드는 비용을 물론 오픈 AI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때 드는 비용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딥시크가 지금 오픈 AI보다 성능이 더 나은 분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여러분 벤치마크라고 해서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별로 테스트했던 부분마다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부에서는 앞섰고 네. 일부에서는 비슷한 수준이고 그건 전체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 있는 변방에 있는 네. 하나의 기업이 지금은 오픈 AI의 5원이라는 것은 물론 이 5원도 이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딥시크를 받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여러분 O3라고 하는 네. 더 진화된 것을 오픈 AI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것을 시중에게 이용자들이 써보게 하기 전까지는 5원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였는데 네. 그거하고 동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해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고 오. 다 중국 국내파들로 구성이 됐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과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취업을 시켜서 구성을 했다라는 대단히 20대들이 만든 젊은이들이 만들었는데 비용도 적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고사양 반도체는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H200이 수출되지 않으면서 H800이라든지 네. H20이라든지 그 사양을 누른 네. 퍼포먼스를 누른 이런 칩만 수출되고 있었는데 이런 칩을 가지고 이러한 젊은 친구들과 함께 네. 해외 경험도 적은 즉 미국에 가서 미국에도 여러분 미국의 좋은 대학교들을 가보면 인공지능 학과에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도 2-3명밖에 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워낙 이러한 젊은 친구들이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챗 GPT 같은 이른바 생성형 AI 같은 것들은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내놓긴 하는데 가끔씩 보면 거짓말을 내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그럴듯하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개발하다가 맥북을 집어던졌다. 뭐 이런 답변을 내놔가지고 그게 크게 회자가 됐던 적도 있는데 이 딥시크는 이런 일은 없나요? 그러니까 2년 전 일이죠. 네. 여러분 AI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검은 매연가스를 엄청나게 뿜었고요. 네. 1907년에 푸드가 모델 T를 만든 다음에 배기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만들었던 것은 처음으로 1968년이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네. 1970년 미국 연방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만듭니다. 오류들이 당연히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그 사건만 해도 벌써 2년 전 사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5원이라고 하는 모델 또는 오픈 AI 5원 그다음에 이번에 딥시크가 만든 R1이라는 것은 추론 모델이라는 거예요. 네. 정확한 답변을 생각하기 위해서 네. 사고하는 생각들 뭐 이거를 갖다가 체인 오브 소트라고도 얘기해서 단계별로 사고하기 뭐 이런 과정들을 집어넣게 돼서 훨씬 더 정확한 값을 내놓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환각, 할루시네이션 이런 현상들은 거의 전혀 100%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AI 이 친구가 실수를 하는구나. 환각을 하는구나 네.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정말로 나의 업무에 필요한 것, 회사의 코딩이라든지 회사에서 지금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환각 작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실수록 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는 네.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일 텐데, 자 중국의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의 산업계 경고 메시지가 돼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Today and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I've been reading about China and some of the companies in China, one in particular, coming up with a faster method of AI and much less expensive method. And that's good because you don't have to spend this much money. I view that as a positive, as an asset. So the release of DeepSeek AI from a Chinese company should be a wake-up call for our industries that we need to be laser-focused on competing to win. So instead of spending billions and billions, you'll spend less and you'll come up with, hopefully, the same solution.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른바 스타게이트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엄청 큰 행사를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최첨단 반도체 수입 못하게 하고 AI 패권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했던 게 바로 미국인데 자, 미국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 크긴 하겠어요. 네, 이것은 앞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딥시크 앱을 쓰신다거나 웹사이트에 가서 딥시크를 쓰실 때 네. 이것은 중국에 있는 서버에 호스팅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웨이의 어센드라는 반도체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이라는 그 제약의 틀을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I 혁명이 어떻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몇 개국에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처럼 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도 남미의 브라질도 아르헨티나도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다 AI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저렴한 비용의 AI를 네. 그리고 중국에서 저렴하게 만든 하웨이 칩을 써서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의 AI의 실크로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걸 꾀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걸 확장하려고 할 거고 미국도 미국 중심으로 미국과 엔비디아를 결합한 이런 것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샘 알트만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가 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중국은 이제는 중국을 벗어나서 동남아시아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진출 계획을 할 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를 중심으로.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딥시크를 그냥 다운받으면 되니까 네. AI, 오픈 AI 비싼 돈 주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테무가 또 한국에도 인기가 있지 예. 않습니까? 테무가 지금 전 세계로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도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인기가 있고 유럽에도 인기가 있고요. 하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는 거예요. GDP가 낮을수록 국가의 GDP가 낮을수록 그리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테무가 유혹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I를 테무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신다면 테무가 공세적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물론 중국산 믿기 좀 어렵고 뭐 좀 싼 게 비지떡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저렴하니까 구매하시는 경험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미국은 스타게이트 하는데 5천억 달러를 쓴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700조 원 넘는 돈이잖아요. 네. 스타게이트는요 미국의 AI 프로젝트 중에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이런데도 이 정도 돈을 드는데 네. 다른 나라들이 이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없죠.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차관으로 빌려주면서 그 대신 차관으로 하웨이 칩을 사. 그럼 여러분들도 AI 강국이 될 수 있어. 네. 이렇게 유혹하면서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거죠. 여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국가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를 해버리면 이 딥시크는 뭘로 돈을 버나요? 원래 딥시크의 모 회사가 네.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네. 헤지펀드 회사고 사실은 이 창업자가 이 모 회사도 같이 만들면서 수학 모델과 알고리즘과 AI로 이 증권 거래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죠. 네. 그런데 가장 여러분 리영평이라는 이 대표의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네. AI 부분에서는 미국은 창조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명백하게 모방 기업이다. 네. 근데 모방 기업이 창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수준만으로 그들을 쫓아갈 수 없고 도덕적 우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개발자들한테 열정을 바라는 거고 그 네. 월급을 알리바바나 이런 중국의 대기업들보다 더 많이 주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리더십, 도덕적인 존경을 받는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럴 때만 중국이 모방자가 아니라 네. 창조 기업이 될 수 있다. 미국을 앞세우는 것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도덕적 존경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열정을 다해서 그래 한번 돈은 어느 정도 버니까 우리가 떼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적절한 돈을 벌면서 전 세계에서 도덕적 우월감을 한번 가져보겠다. 여기에 오픈소스로 받으면서 지금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거는 인류에게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존경심을 받게 되는 거고 앞으로도 R1이 나왔으니까 R2, R3가 나올 겁니다. 네. 이걸 다 오픈소스로 다 공개하겠다. 여기서 돈은 한 푼도 벌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저는 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저는 베이징 특파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텐센트니 뭐 중국의 유력 기업들을 다 아는데 이 사실은 아무리 중국은 다 민간 경제라고 합니다만 그 뒤에 보면 항상 정부가 있거든요. 네. 이 딥시크는 없어요? 딥시크도 물론 중국의 흔히 말하는 정부의 레이더에 네. 초기에 걸리지가 않았죠. 중국도 당연하게 한국도 여러분 네이버나 카카오가 뭔가 큰 걸 만들고 AI와 관련해서도 삼성이나 LG라든지 SK가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지 네. 조그만 스타트업이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없었다. 중국 정부의 교감이
제로였다. 이건 거짓말이겠죠.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랑 잘 그 궁합이 맞는 게 뭐냐면 하웨이 칩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정부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10배 더 중요한 건 반도체의 독립성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삼성이나 SK를 많이 하이닉스를 쫓아오고 있지만 네.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장을 열어준다는 부분에서 딥시크가 고마운 거고요. 그리고 딥시크 때문에 중국이 모방자가 아니라 AI에서 네. 미국하고 어깨를 나르는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인정받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중국 정부도 엄청나게 자존심이 우리도 올라간다고 봐야죠. 오스카상을 받고 네.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국가 전체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 AI 3국 동맹 얘기가 더 큰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챗GPT를 만든 오픈 AI 수장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어제 만났는데 그 장면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이재용 회장을 만나기로 한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Does Samsung decide to join the Stargate project? We have a very good discussion. For our updates and mobile strategy, AI strategy, in general. 스타게이트는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30조 원을 들여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거대 AI 기업을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공동 추진 중인데 삼성의 참여 가능성이 떠오른 겁니다. 세 사람은 오픈 AI가 추진 중인 AI 전용 단말기와 자체 AI 칩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o on Stargate, there will be many Korean companies that are important contributors to the ecosystem there. I don't want to pre-announce anything, but you can probably guess what. AI 관련 국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두루 접점을 만들면서 한미일 AI 동맹을 구축하며 글로벌 AI 패권을 다지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네, 샘 올트먼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는 건 거기 뭔가 삼성한테 이롭거나 삼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필요할까요? 삼성의 돈이겠죠. 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망할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스타게이트 발표되자마자 돈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적이 한 번 있죠. 네네. 그 이유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을 갖고 있는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이 네 개 기업이 작년에 AI 관련된 투자를 2천억 달러를 넘게 했습니다. 올해는 2,500달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네 개 기업은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5천억 달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이 지금 전체 AI를 끌고 나가고 있는 거고 이들의 돈에 의해서 오픈 AI도 사실은 투자금을 받아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너무 종속적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오픈 AI도 독립하고 싶은 거고 투자를 계속해서 받고 싶다 보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는 대단히 사이가 안 좋고 지금 법정 소송 중에 있죠. 예. 이런 속에서 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부 리가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부 리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네. 물론 오픈 AI는 대단히 훌륭한 기업임에 불구하고 저렇게 데이터 센터를 직접 자기의 전공 분야도 아니죠. 네.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보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위워크 사업에서 실패를 했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식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 전액 팔아버리고. 네. 그래서 지금은 암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유일하게 AI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이제 한번 다시 AI에서 큰 돈 벌어보자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소프트뱅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돈 줄 수 있는 지금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걸 위해서 인도도 가는 거고 한국도 오는 거고 일본도 가는 거고 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도 가겠죠. 그런 맥락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네. 유명인들이 오는 거고 뭔가 그래도 판을 논의하는 건 저런저래는 경청할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자리지만 네.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사업을 진출한다? 저는 투자자들이 별로 그거를 이렇게 좋게 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뉴스에서는 지금 대단한 인물들이 왔으니까 네. 떠드는 거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삼성전자가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HBM이나 잘 만들지? 이런 비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대단한 사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상당히 좀 독특한 해석을 내놓으시네요. 네. 자, 우리나라에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AI를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 언어 모델을 지금 계속해서 클로바엑스라는 걸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부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만 클로바엑스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지가 벌써 1년 반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감감무소식이죠.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딥시크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미국 거 서비스를 한국 기업들이 쓴다는 거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큰 기업들이 지금 스타트업들 같은 거 벌써 쓰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 문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네. 많은 이런 협조를 받아서 본인들의 모델 개발에 큰 도움을 저는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독자적인 개발에 나서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해진 의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네. 다시 복귀하겠다. 즉 AI에 대한 긴장감을 확실하게 한번 가져보겠다라는 이렇게 중국이 앞서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네. 자체 거대 언어 모델 프로젝트를 접었죠. 못하겠다.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메타의 라마를 쓰니 오픈 AI의 서비스를 쓰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오픈 AI 대표가 온다니까 한번 우리가 써보겠다라는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요. 저는 대단히 흔히 말하는 대단히 프로액티브, 대단히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고 하는 것에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네. 그냥 왔으니 이 기회에 좀 큰 사람이 옆에서 사진 찍고 그것 때문에 어제도 카카오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결과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라고 하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러한 아직까지도 대단히 진일보한 것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경영진들은 저는 무능한 거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AI 발전에 두 기업이 큰 투자를 하면서 저는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전을 기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있어서 오픈 AI라든지 딥시크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